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사실 지금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린 기능들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로그인, 로그아웃,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실제로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도 되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금 당장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세션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걸 검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얘를 우리 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 세션이라는 걸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색 혹시 해보셨나요? 아직 시간 때문에 못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세션을 쓰려면 일단 웹이어야 돼요. 웹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이 세션이라고 하는 처리를 우리가 앞으로 쓸 겁니다. 웹 환경을 구축을 해 나가다 보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역할로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념도 막 배우고 그런 거 할 건데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얘는 웹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요 그냥 진짜 쉽게 얘기해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사용자가 우리 사이트에 접속을 하죠. 이게 웹 환경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행위는 결국 브라우저를 열어서 뭐 주소를 친다거나 아니면 도메인을 입력을 해서 들어오겠죠. 아니면 어떤 뭐 링크를 걸려 있는 걸 클릭을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할 거예요. 자, 접속을 했어요. 우리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로그인 같은 걸 해서 이 세션이라는 곳에 정보가 저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은 로그인으로 그냥 딱 상황을 가정해 놓고 할게요. 로그인을 해서 세션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브라우저를 종료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료할 때까지의 시점. 아니다. 종료하는 시점까지를 이제 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에는 세션 이 녀석도요. 데이터를 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근데 우리가 이 세션이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보통 누가 사용하는지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누군지 라는 정보를 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인데 사실 얘는 그것만 담으라고 만들어진 녀석은 아닙니다. 그냥 이 시점까지 뭔가 우리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세션에 적용이 되는 그 순간부터 브라우저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그 시점까지 그 동안에 뭔가를 물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라면 얘는 세션에 저장을 다 해도 돼요. 이런 게 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그 전에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그 변수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했었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고 실제로 세션 같은 걸 적용을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정보를 그리고 확실한 곳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션 같은 걸 검색을 하시면 보통 이제 쿠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올 거예요. 이 둘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같이 나오냐면 일단 얘 쿠키도 사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이거든요.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뭐 쿠키를 동의를 할지 쿠키를 거절할지 뭐 이런 것도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쿠키를 비워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기타 등등 많은데 자, 이 쿠키는 얘도 결국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웹을 사용하는 동안에 이렇게 웹을 사용하는 동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해 놓으면 뭐가 좋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불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정보들을 뭔가 세션이나 쿠키 같은 이런 영역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걸 사용해서 좀 더 효율 좋은 웹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쿠키는 그냥 간단하게 클라이언트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클라이언트 측에
근데 세션은 서버 측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을 한다는 건 사용자가 쓰고 있는 그 환경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버 측에 저장을 한다는 건 실제로 어딘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버 컴퓨터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측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해당 쿠키는 사용자가 까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저장이 거기에 됐으니까. 사용자 측에 있으니까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까볼 수 있죠. 서버 측에 있는 저 데이터는 사용자가 마음 먹는다고 함부로 들락거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 단과 백 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존재를 하죠. 진짜 간단하게 이 서버 측이라는 건 백이고요. 이 클라이언트 측이라는 건 프론트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사용자가 보는 화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롬이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이 안에서 쿠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리는 이 녀석이 개발자 도구거든요. F12 누르면 나오는, 혹은 컨트롤 쉬프트 C라고 하면 나오는 이런 녀석인데, 이 개발자 도구 이쪽에 보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안쪽에 쿠키스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쿠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쿠키는 클라이언트 측에 정보가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의 접속 환경에 따라 거기에 맞게끔 저장을 해준다라는 거고, 세션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세션 스토리지라고 해서 뭔가 세션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상 얘는 세션이 아닙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서버 측에 진짜로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아예 확인이 불가능한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쿠키랑 세션이 또 계속해서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션은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키를 쿠키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그 녀석을 세션 쿠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더 저장이 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션에 저장된 데이터를 찾아가기 위한 키를 세션 쿠키에 저장. 그러면 세션 쿠키에 결국 그 키 값은 존재를 하겠죠? 쿠키라는 영역에 존재를 해요. 그럼 이 키 부분은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되고 있는 녀석 키가 이 세션에 저장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이 키를 가지고 서버 측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때그때 가져다가 쓰는 형태. 이게 이제 세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까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쿠키는 보안에 좀 취약한 데이터를 다루면 안 될 거고요. 세션 같은 경우는 서버 측에 저장을 하니까 조금 더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걸 다룬다고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이제 장점과 단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적용을 못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본 거고, 우리는 이 세션이라는 걸 흉내를 내서 써볼 거예요. 진짜 세션은 못 쓰니까 흉내를 낸다라고 했는데, 흉내를 낸다라는 건 그냥 진짜 세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에다가 변수 만들어 놓고 써보자,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 쪽에다가 로그인 멤버라는 값을 넣어 놨었죠. 그래서 이걸 둘 다 쓰기 위해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공유 자원으로 때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 컨트롤러의 역할, 부모 클래스로 만들었던 그 녀석의 역할 대신에 아예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빼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흉내를 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기능적인 부분 만들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로그인 기능, 앱 쪽에서 먼저 로그인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추가가 돼야겠죠? 멤버 로그인. 그리고 지금 앱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예전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처럼 여러분들 구조 바꾸셔도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우리가 아직 로그인 기능을 안 만들어서 로그인 검증을 안 하니까 제가 아직 구조를 안 바꿨는데, 미리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두 로그인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일단 입력을 받아야죠. 우리 여기 이런 거 만들어놨죠? 얘도 이런 거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이라는 메시지 하나 띄워주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이 아니죠? 로그인이죠, 로그인.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내려가서 좀 이렇게 일단은 반복문 열어줄게요. 왜냐면은 얘도 공백 검증 바로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도 아예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입력받을 변수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2개, 그리고 나서 얘한테 로그인 아이디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디는 sc. next line 이렇게 오타가 있군요. 이렇게. 자, 그리고 트림까지 뭐 만들어져 있는 거 가져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타이핑을 하셔도 상관없고, 비밀번호, 패스워드. 자, 입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둘 다 입력을 받았을 때 엔터를 치면 이제부터 공백 검증 들어갈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이 가진 랭스가 n과 같다면 그때는 id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continue, 다시 아이디 입력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또한 마찬가지겠죠. 따로 아이디를 먼저 입력을 하고 엔터 쳤을 때 이걸 검증하고 싶다면 이중 while 하나 더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 얘가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그인이 가능한 녀석인지 가능하지 않은 녀석인지,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TV 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이거 들고서 TV 가야죠. 이거는, 이 방식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것처럼 할 거예요. 아이디 가지고 가서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여기 있는 비밀번호 입력한 거랑 일치하냐 볼 겁니다. 그러면은 입력한 값 가지고 DB 가야죠. DB 가려면 쿼리 세팅 해야죠. 쿼리 세팅 하려면 컨트롤러 가면 안 되니까 서비스한테 부탁해야겠네요. 그럼 서비스는 DA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그죠? 이제는 구조를 바로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멤버 서비스한테 get member by login id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때 넘겨줘야 되는 인자가 로그인 아이디일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받아오는 녀석이 멤버 타입이면 좋겠죠? 제가 지금 이름을 get member라고 지어놨으니까요. 멤버로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디만 검증할 거면 사실 우리 중복 체크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써도 돼요. 근데 아이디만 검증할 게 아니라 어차피 가져온 거 가지고 패스워드 검증해야 되니까 그냥 아예 멤버를 들고 오자라는 겁니다. 이러려면은 멤버가 필요하죠. 근데 이 멤버가 아마 우리가 안 만들었을걸요? 그쵸? 우리 멤버를 만든 적이 없어요. DTO 아티클을 하나 복사해서 멤버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요. 여기서 RNG 업데이트, 그 다음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티클 맵으로 받아오는 거, 이거 아티클 맵이 이름이 아니죠? 멤버. 어차피 얘도 뭔가 셀렉트를 해서 결과를 가져올 거면은 맵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재활용을 좀 할게요. 네임까지. 타이틀 바디 안 바꿨네요, 여기. 자, 이렇게. 그러면 select row라고 하는 db util에 있는 걸 사용해서 맵을 가져와서도 멤버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임포트 해주고,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주고요. 얘는 재가공할 거 있나요? 있죠? 지금 이거는 아티클로 비교하면 상세복 이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나의 회원정보 데이터를 한 줄을 가져오게끔 만든 컬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둘째 치고 DAO로 가볼까요? DAO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 맵으로 가져올 거 아니까 여기다가 맵으로 그냥 받을게요. 멤버 DAO 한테 get member by login ID 여기다가는 넣어주고요. 자, 이 녀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쿼리 세팅 해야겠죠?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쿼리를 바꿔줍시다. 자, 셀렉트 여기는 불린 아니니까 멤버 줘야 할 거고 where login id에 login ID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셀렉트로 불린 밸류가 아니라 그냥 셀렉트 로 쿼리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 맵으로 서비스가 받을 거니까 받아온 걸 가지고 우리는 멤버로 한 번 더 조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이거는 검증만 해주면 되겠죠? 우리 아티클 쪽을 좀 참고를 해볼까요? 아티클 서비스 그러니까 디테일 쪽에서 검증하고 이렇게 돌려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멤버 맵이라는 녀석이 비었다면 리턴 널을 해줄 거고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면 멤버 객체 하나 만들어낼 때 이렇게 인자로 세팅해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걸 돌려주겠다.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는 결국 이 자리에 널 혹은 실제 회원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검증할 수 있겠네요. 어떤 검증할 수 있어요? 멤버가 널과 같다면 무슨 경우?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겠죠. 다음에는 continue. 일단 코드 밑으로 또 내려왔다면 이거 안 써줬네요. 밑으로 더 내려왔다면 그때는 이제 아이디는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패스워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멤버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패스워드랑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일치하는지를 따져보고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얘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것까지 무사히 뚫고 다 내려왔다면 그때는 로그인을 성공시키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브레이크로 반복문을 탈출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쪽에다가 출력문을 넣어줄까요? 뭐 사실 반복문의 안쪽에 들어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멤버가 가지고 있는 값을 못 쓰겠네요. 이름을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 안쪽에 들어있긴 해야겠네요. 멤버를 여기서 받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멤버도 바깥으로 빼야 될 거고 그냥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하죠. 로그인 아이디는 반복문 안쪽으로 꼭 넣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값을 얘가 입력한 값으로 채워질 거니까 여기까지 문제없이 내려왔다면 이 값이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로그인 성공시켜도 되는 그 회원의 로그인 아이디가 맞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죠.
아니라 뭔가 이거 조인 쪽에서도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죠? 가입을 환영합니다. 멘트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겹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환영합니다 해주고. 자, 이러면은 로그인 기능은 처리가 됐겠죠? 실제로 저장하는 로직은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로 로그인하는 건 막아줄 거예요. 만약에 유저 5, 6 이런 거는 아이디가 없는데 입력을 했다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유저 1 같은 걸로 입력을 했다면 환영한다. 이렇게 잘 걸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입력 정보 걸러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부분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군요. 하려면 금방 하겠지만 사실 설명을 좀 드리긴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세션 내용은 다음 주 수업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죠. 일단 녹화를 좀 멈추고